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많은데,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하영입니다. 이름 정도는 알고 하는 게 좋겠지, 그지? 물론 선생님 책에 있긴 있는데, 그지? 그리고 선생님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죠? 9826에, 아니지. 이게 어떻게 되더라, 내 전화번호가? 8826. 그게 3869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다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세요. 메모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할 때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돼.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물어보시면 돼. 물어보는 시간은, 일요일 날은 거의 안 되니까, 선생님 일요일 날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핸드폰 꺼놔요, 거의? 예, 꺼놓고. 그리고 아마 10시 넘으면 또 끌걸? 10시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2017년 대비해서 이제 공부들을 하시는데, 2017년 대비 동영상을 이제 촬영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쫓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타 말을 못 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런 말을 안 했더니, 우리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해 소지를 풀고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해 소지가 뭐냐면, 왜 기본반에서 잘 나가시다가, 잘 나가다가, 왜 기본반에서 근현대사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돌변이라고 미친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래서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가는 거예요. 실강 듣는 친구는 상관없는데, 동영상 보는 친구들 잘 듣고,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전근대사, 이렇게, 그리고 근현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책으로 치면 요거는 이제 상권, 얘는 하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보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원래 학원의 편성상은 2시부터 해갖고 다른 과목은 2시 반, 그러니까 아니지, 5시 반. 5시 20분이면 수업이 종료가 된다고. 근데 한국사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용은 많고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은 6시 10분까지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 좀 피곤한 건 사실이지. 근데 어떻게 해? 피곤한 것 좀 내가 훨씬 더 피곤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은 4시간 넘게 해줘. 4시간 잡아도, 4주니까, 4, 4, 16, 그지? 4시간이니까 16 아냐? 이 16이 3개월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거나 여러분이 48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 번 정도는 5주가 들었다고, 5주가. 그럼 4시간을 더하면, 52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요번에 같은 경우는 또 추석이 꼈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석 한 줄 까야 돼. 그래서 48시간이야. 그러면 이 48시간 중에서 상권에 선생님이 약 44시간 이렇게 할당을 해. 그리고 하권에 4시간 정도, 많으면 이제 여러분이 5시간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한단 말이야. 커리큘럼이 이런 거예요. 잘 들어, 동영상 친구들. 그래서 이 기본반에서는 오후에 4시 기본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상권에 한 30시간, 여기에 18시간 이러면 하권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고 상권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망친다 이 말이야. 망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기본반에서 학원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4시간 가지고 5시간 가지고 학원을 하려니까 선생님이 미칠 수밖에 없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확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전군대 살 때는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뭐 가는 가다 뭐 웃긴 소리도 하다가 왜 저럴까? 약 먹었나? 약 먹은 게 아니라 이래서 그렇다는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 친구들 또 실강을 듣는 친구도 그 점을 충분히 꼭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항수가 여러분이 20문제잖아. 20문제. 20문제인데 상권 근현대 이 전근대사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면 14문제, 적게 나오면 12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원에서 6문제에서 8문제.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가 30에서 40%를 여러분이 차지한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딸랑 5시간, 4시간 해주고 이거를 갖다 맞추라면 이 8문제에서 6문제 맞추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영어라든가 우리 학원 보면 영어라든가 국어, 국사가 심화죠? 심화반이 있지? 선생님은 그 심화반으로 뭐 하느냐? 이 근현대사라고 해요. 근현대사. 그러니까 뭐 심화학습이 아니라 진도 개념이야. 여기서 제대로 못 해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심화 시간에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 영어나 국어는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뭐 문풀도 해주고 그러잖아. 선생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가 여기서 40%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에게 딸랑 5시간 해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틀리지.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오전에 뭐하냐? 근현대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심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못 해주는 걸 여기서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9시 반부터 1시까지 3시간 반씩. 3시간 30분씩 이거를 뭐야? 이거를, 몇 주? 18주? 몇 주야, 줄이면? 16주? 16주 해주는 거 3개월 동안. 그럼 시간이 얼마야? 엄청 많지? 3시간씩 잡아도, 어떻게 돼? 48시간 아니야, 3시간씩 잡아도. 그렇지? 48시간이냐? 아까 여기서 뭐 계산 잘못됐냐? 여기 이거 4시간씩이구나. 그지? 아니지? 48시간 넘어? 몇 개 잘못했어? 12주? 16주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충 잡아도 한 40시간 가까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40시간 가까이 해줄 거를 여기서 4시간에 나가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전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왔어. 우리 9월에 온 친구들 오전에 집에서 드물드물 하다가 오후에 온 사람 많지? 다음 주부터 근현대사 꼭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오늘 못 들은 건 저기다 얘기하면 동영상으로 오늘 한 거 보여줘. 그러니까 오늘 진도 많이 나가지 않았어. 진도 10페이지 나갔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전부터 꼭 와서 오늘 수강해갖고 다음 주부터 실강 들으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원래 불러갖고 얘기했는데 잘 됐어. 저 동영상 보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근현대사를 반드시 수강을 해라. 그래서 실강을 들을 수 없으면 근현대사를 반드시 수강해서 들어라. 그래서 한국사 점수를 갖다 잘 맞으려면은 이게 안 해주면 안 돼. 그리고 한국사 점수 안 나오면 불합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턱 깨놓고 말해서 영어 잘 보면 좋아. 근데 우리 아쉽게도 현실은 영어를 잘 못 봐. 모두가. 어? 그렇잖아. 근데 국사는 모두가 다 잘 봐. 근데 나 혼자 국사 못 본다. 그럼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를 남에 비해서 많이 못한다 해서 걱정 안 해도 돼. 왜? 다 못하니까. 근데 국사는 안 그래. 국사는 다 잘하는데 나 혼자 못하면 그거는 떨어지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국사가 그러한 당락을 결정한 중요한 과목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기본반에서 4시간 딸랑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국사 점수 10점 안 나와. 국사 최소가 90점 맞아야 돼. 네? 90에서 100점 맞아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100점이라는 건 쉽진 않지. 왜?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그 선생님한테 합격했던 애들 다 카톡 오고 그러는데 국사 기본이 90점이에요. 거기서 실수 안 했으면 95점. 그러니까 합격자 치고 국사 90점 이하짜리 못 봤어. 여기까지. 그렇게 과목이 그래.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국선생이 나빠갖고 공부 안 했고 고등학교 때 이과 가서 공부 안 했고 이렇게 아주 걱정이 태산이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따라오면 돼. 예.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합격 수기 읽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 애들도 그러잖아. 국사 걱정됐는데 선생님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사 제일 잘 나왔다. 그러잖아. 걔들이 뭐 사기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국사 점수 잘 맡겨주려면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따라오면 안 돼. 동상문의 친구들도 이걸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따라와 줘야 되지. 안 하고 무슨 수로 90점을 맞나?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실강 들어놓은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잘 몰랐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오전에 안 왔지? 야, 이해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전까지 꼭 와서 다음 주는 쉬네. 추석이라. 그래서 그 뒤부터 꼭 오전에 와서 수강해갖고 남들은 오전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혼자 들릉들릉 하면 되겠어 집에서?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거 이제 우에 풀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보만 하다가 막 날아다니면 선생님 약 먹은 게 아니라 이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기 막 학원에도 전화하는데 선생님 이상해진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근현대사를 왜 꼭 들어야 되냐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주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근현대사 시간에 전근대사 내용을 연결돼서 선생님이 같이 해준다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국사에 대한 선입감을 갖고 있는데 그 선입감을 버리고 선생님하고 소통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눈 맞추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몰라도 대답하고 알아도 대답하고 그러면 돼.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냐고. 저건 난 모른다 이렇게 치고 하면 돼. 알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따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학원으로부터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제 그 연락이 와서 오해 소지를 푸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근현대사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주고 충분해주는 게 아마 선생님이 내가 알기로는 그 시간만큼 최고인 것 같아. 왜냐면 근현대사가 여러 번 학교 다닐 때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 전혀 안 해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6문제, 8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대방 학생을 강조하는 게 근현대사만큼은 선생님하고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계속 수업 시간에 같이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해.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5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 5과목 1년 반, 1년 공부해서 이걸 점수를 많이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맞게 해주려면 이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지. 강의실 안에서. 그거는 선생님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근현대사까지 한 40시간을 확보해갖고 여러분이 충분히 해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그 근현대사 시간과 기본서 시간에 여러분 이제 유인물들이 나가고 그러잖아.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 우리는 왜 안 줘요? 그거는 실강 듣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유인물을 어떻게 줘? 이 인쇄된 거를 다 소프로 붙여? 집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학원에다가 막 그랬다는 게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차별하냐고. 차별 아니에요. 그 인쇄해서 주는 걸 어떻게 줘 그거를. 그러니까 실강 듣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오전에 와서 나눠주면 그걸 오후에 갈 때까지 다 풀어보라는 얘기지.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이 불만 가지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이가 공간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자, 그 정도 이제 설명했으니까 기본서 시간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수업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오실 때 수요일날 오실 때 책을 3권 갖고 와야 돼. 기본서 상하 그리고 서브노트. 그래서 오전에는 선생님이 서브노트를 사용 안 해. 그때는 선생님 판서를 충분히 해주고 오후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서를 많이 안 해. 서브노트의 내용을 많이 해놓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갖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수업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갖다가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재 이제 10쪽을 보시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있어. 근데 이제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여기를 안 해. 여기를 안 해고 바로 선사시대로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와서 탈이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한국사의 발음에서 문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출제 빈도수를 얘기해. 출제 빈도수 상하로 얘기하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도수가 높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되는 것이고, 하는 얘기 안 해. 하는. 그래서 이제 상중으로만 표현하는데, 한국사의 발언 이하의 소제목 중에서 역사의 의미라고 있어요.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선생님이 잘 나온다고 표현했는데 근래 와서는 이게 뜸하더라고. 2016년도 모든 시험에서 국가직에서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출제 빈도수에서 물렸어. 그래서 요건 표시 안 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표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의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역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역사, 지나간 과거요. 지나간 이렇게 다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역사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아간 선배들의 그런 생활상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생활상을 배우는 건데 그게 역사인데, 과거의 선배들의 생활상을 모조리 다 배울 거냐, 아니면 의미 있는 것만 배울 거냐, 이러한 이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중에서 나는 다 배워야 된다는 생각해. 몇 개 잘못된 사람, 이런 건 아니야. 알았어? 몇 가지만 배워야 돼. 참 훌륭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다 의미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많은 것 중에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나는 요것이 의미 있다고 봐. 이러한 역사 의미를 두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봐. 이런 입장을 객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이라고 그래? 어려워 말이? 아니, 나를 떠나서 나는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봐. 이런 입장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그지? 나는 내 생각에는 요거가 중요하다고 봐. 요게 주관적이지. 주관성, 객관성. 그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측면 있고, 그리고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지. 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로서의 의미, 사실로서의 그러한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그런 역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과거에 여러분이 항상 역사란 항상 현재의 역사라고 하는 건데, 2016년 9월 오늘 며칠이야? 9월 7일이야? 9월 7일 날 선생님이 어떤 역사 쓴다. 현재 역사잖아.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면 김부식이가 고려시대에 12세기 중엽에 고려시대에 김부식이가 삼국사를 썼잖아. 그럼 김부식이가 쓰는 그 시점도 걔도 그때도 현재에 썼던 것이지. 왜? 그때 12세기에 김부식이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쓴 거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김부식이가 쓸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삼국사기에 기록을 한 거지.
그렇잖아.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2016년 9월 7일 날 오늘 역사 쓴다 그랬대. 선생님이 모든 걸 쓰는 게 아니라 또 뭐야? 내 입장에서 선택해서 쓰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왜 기록을 쓰느냐?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쓰는 것이지. 그죠? 신라 역사,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가 쓰는데 많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기록한 거지. 삼국사기에 저 신라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있어 거기에? 아니잖아요. 응? 백제 역사 모든 게 아니잖아. 그지? 뭐야? 김부식이가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 측면을 할 때 그거는 바로 기록을 해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훈민정음을 놓고 봤을 때 사실로서 뭐냐면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왜냐면 나는 세종대왕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세종대왕을 싫어해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 때가 아니라 효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설득력 있어 없어? 없잖아. 말이 돼 안 되지. 너 왜 그러냐? 난 세종 굉장히 싫어. 난 효종이 좋아. 그래서 효종이 한 걸 만들었어. 이러면 되냐고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사실로서 역사 객관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쪽발이가 봐도 미국 놈이 봐도 중국 짱깨가 봐도 그거는 변함없이 없는 사실. 그거란 말이야. 개념 잡았지? 그런 반면에 훈민정음을 갖고 그러면 주관적 측면 기록의 역사는 뭐냐?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고 이 문자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민족문화를 창달했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거는 주관적이지. 그럼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잖아. 네, 그렇게 여러분이 역사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객관적 측면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서브노트나 책에 서브노트 정리했는데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제 고고에서 선생님 더 한다면 그것을 어떤 사물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서브노트 책에 보면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과거도 집합시 이렇게 나오지. 그것이 바로 객관적 측면을 표현한 말이지. 왜냐하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셀 수 있을 정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어떻게 세 그거를. 셀 수가 없지. 한두 개가 아니지.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세려면 세죠 그게? 네? 다음 주까지 부산 해운대 가서 모래알 좀 세워봐. 무슨 소리를 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사물의 빛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에? 그리고 이제 주관적 측면으로 본다면 얘기했잖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거.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때 이제 역사가의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나라 사람이냐, 어떤 역사 의식을 가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거가 달라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굳이 암기가 필요하다면 역사 의미에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 했을 때 누구랴? 랑케라고 해요. 랑케.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러지. 선생님 무슨 근거로 랑케라고 얘기해요? 이럴 수 있어. 그지? 그럼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랑케의 역사 인식을 보라고 얘기하죠. 랑케의 역사 인식을 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이나 서브노트 보면 랑케 역사 인식 나오죠. 그래서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따라갑니다. 역사가는 자기 자신, 선입관, 편견, 가치관, 주관 감정을 다 죽여버리고 숨겨버리고 과거가 어땠는가를 밝히는 지상과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일본 놈이라서 이순신 장군을 나쁘게 표현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순신 장군을 좋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역사가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 자체만 밝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여기까지만 밝히면 된다는 거지. 응? 그 얘기야. 이때
오직 사실로 하여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는 이게 순수한 순수 학문으로서 해야지, 만약에 역사가 정치에 이용된다면 왜곡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그러한 현대사에서 아버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다 이 말이야. 뭐 내가 박근혜라도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내가 언제도 대통령 할 줄 모르는데 나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평가를 해서 믿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 그건 철저히 주관적 아니야, 그치?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 측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역사가 정치나 이런 데 휘둘지 말고 순수 학문을 써야 된다 한 게 바로 랑케의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쪽에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의 역사 인식도 보면 어떻게 되었어? 역사 정의하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그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갖고 대화하는 사람은 대화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지? 대화 내용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을 갖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겠어?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력을 갖다 팽창시켜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팽창한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안 그러겠어? 그 일본 사가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쁜 새끼다. 괜히 좋은 나라 조선을 쳐갖고 힘들게 했다 이렇게 써? 일본 놈들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쳐? 우리는 어떻게 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를 통일하고 팽창약을 가지고 무사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에는 역사 사실 가지고 일본에서 쓰는 거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다르다. 그거를 이해측하는 대화라고 표현한 거다. 대화. 됐지? 그러니까 대화 내용은 기록에서 역사는 무궁무진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한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는 국정교과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지정한 내용 한눈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국정교과서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또라이들은 그건 정부 정치에 쫓아간 또라이들이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만든다니까 거기에 누구 참여하나 밝히지 못했나? 왜 자기들이 뭐라 그래?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캥기지 않으면 왜 거기에 이름을 못 밝혀? 못 밝히잖아. 캥기니까. 그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정신 또라이 개 그지 같은 거 많다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에치카라는 사람은 그 대화에 중심을 뒀다. 대화가 어떤 했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지. 그 정도 설명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여러분 이제 서브노트는 정리를 안 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책 14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국사의 여러분이 특수성 보편성 이런 게 나와요. 현문제에 서울시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뭐가 나오느냐? 그 특수성이 나와, 특수성. 그래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에? 보편적인 거, 특수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뭐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지요. 그게 보편적이고 특수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특수성이 나올 확률이 많지. 그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성에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의 특징적인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는 농민 공동체 조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달한 게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민 공동체 조직의 계라든가 두레라든가 향도 뭐 이런 것들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바꿔놓을 때가 있어, 시험문제에서. 그래서 그 일일이 많이 잡아주는데, 우리가 향이라면 안 돼. 그래서 시험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우리 한국사의 특성으로서는 농민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는데, 이에는 개, 두레, 향약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안 하시면 이건 안 잡혀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앞으로선 수업식 계속 해주니까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게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저런 거 말고도 많은 거 있어. 저기 불교라고 하는 사상은, 종교는 보편적인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뭘 물으면 대답 좀 해봐. 불교라고 하는 사상은 보편적인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 불교가 우리나라에만 있냐고! 인도, 중국, 미국 뭐 다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편적인 거잖아. 그런데 그 보편성 안에 특수한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것이 기술이야. 그것이 답이라고. 그러면 불교 자체는 보편적인데, 불교에서 무엇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불교의 호국적인 그러한 성격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다른 나라는 불교를 호국적으로 활용 안 해. 대개 다른 나라는 불교를 중생을 구제하고 뭐 개인이 해탈하고 이제 개인윤리로다가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라가 어려울 때 불교가 나라를 갖다가 지켜준다. 어려움에서 나라를 지켜준다. 한도로 많이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호국적이라고 그래요. 호국적. 그래서 이 호국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신라의 황영사 구충목탑이요. 황영사 구충목탑. 이거 황영사 구충목탑은 신라 어느 왕 때야? 선동여왕. 선동여왕 때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뭐 있어? 하늘 관측하는 거. 첨성대. 그런 그 여왕이야, 그 여왕. 그래서 저 양반은 이제 결혼 안 하고 불교에 심취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여자가 왕됐다 그래서 당나라든가 주변에서 약 잡아봐. 그리고 이제 여잔데 왕한테, 여왕이니까 남자를 가까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뭐 이렇게 향기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에서 그렇게 선덕여왕을 갖다가 비꼬는 해갖고 뭐 꽃을 보내왔는데 꽃을 보내왔는데 뭐라는 꽃을 그려왔는데 나비가 없어. 뭐 없다는 거야? 향기가 없으니까 나비가 안 나들지. 그렇게 한 거걸랑 그렇게. 응?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은 그걸 보고, 야, 그 씨앗을 같이 보내왔는데, 야, 심지 마. 저거 내년에 싹 나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선덕여왕은 이 자식들이 나의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테스트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딱 그런 거지. 그거 심지 마. 그거는 씨앗 쓰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 정말 해보니까 싹이 안 되더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을 보고 당신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백제에서도 이걸 우습게 알아. 그래서 백제의 의저왕이 신라를 막 친다고. 그래갖고 신라의 턱밑까지 와요. 경주 턱밑까지. 경주 밑이 어디요? 김해. 부산 있지 거기야.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경주잖아. 그러니까 김해가 대야성이라고 하는 건데, 신라 때 그 대야성을 의자왕 때 빼앗긴다고. 그러니까 경주가 코앞이지. 이렇게 위기에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황영사의 구축목탑을 세우면 부처님이 나라를 지켜준다. 이래서 세운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위기를 갖다가 잘 극복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절을 세워요. 분황사를. 나 향기로운 여자야. 그 분황사할 때 분, 그게 가로 분자, 향기로운 향자 그거요. 분황사할 때. 그래서 그렇게 향기 나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절을 져놓고 분황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걸랑. 하여튼 그래서 절도 많이 져. 어? 영묘사도 짓고 그래. 그게 다 뭐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뭐 저기 쳐들어왔을 때 실제로 싸우는 것은 부처님이가 싸우나? 누가 싸우는 것은? 백성들이 싸우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단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무력적으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감흥을 해야지, 왕한테. 에? 그래서 백성들을 감흥시키려면 뭐 해야 돼? 하늘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첨성대가 필요했던 거야. 하늘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비 온다. 그래, 언제 씨 뿌리라. 임금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정말 비가 오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늘의 손이다. 이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력으로다가 백성들에게 감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 감흥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로서 왕됐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게 선덕의 왕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호국적인 성격은 신라에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고려까지 이어지지. 고려 때 또 위기가 얼마나 와요? 엄청 많이 위기를 겪지. 그래서 고려 때에 거란하고 몽골이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만들어진 대장경? 초조대장경. 그리고 팔만대장경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란을 갖다가 격퇴시킬 목적으로. 요거는 이제 몽골. 이게 왜 특수한 거냐? 뭐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어서 뭐 어떤 쳐들어왔는데 이거 조판 안 한다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다는데 뭘 조판을 해?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무판 때다가 8만자를 이거 파봐. 이게 저기 쳐들어왔다는데 이거 파고 있냐고 어떤 미친놈이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호국적인 불교가 바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보기보다는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 이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조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동북의 동북공정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 그럼 여러분 이걸 지도를 통해서 동북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해를 갖다 여러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너무 잘랐나? 자. 그러면 중국에서 봤을 때 여기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 말 아니야? 응? 그지?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이북 이쪽뿐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와 이 만주 일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면은 이렇게 원래 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여기 이 지금 손에 표현한 여기를
중국의 이제 역사로다가 왜곡한 게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지금 이 선생님이 이제 표시한 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동북지방의 역사왕조, 여기를 지배했던 역사왕조 어디요? 잘하는데 어디요? 고조선이지? 이걸 못하면 외국에서 크다 온 거 아니야. 또 다음에 어디요? 고구려 또 발해 아니야 발해.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뭐냐?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우리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개념 정도 여러분이 봐라. 그래서 개념 보는데 서브노트나 책에 보면은 책을 기준으로 해보면 2번, 서브노트 기준으로 3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빼앗아서 중국의 역사를 표현하는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이 지역을 답사해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기는 결코 중국의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여긴 고조선에 서서 그 고조선 사람들이 고구려가 되고 고구려가 발해가 이렇게 된 거는 여기 가면은 유족이 그래 유족이.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의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배경 여러분 이제 동북공정에 그러한 이제 그 배경 나오는데 배경에서 이제 그 이론이 된 거 통일적 그런 다민족 국가론 여러분이 아다시피 중국 놈들은 지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 세계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중국의 한족 아래에 이제 통합돼서 중국을 이룬 거니까. 그래서 지들이 세계 중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다. 그거를 중국이 바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나라다 해서 이론적 배경으로 이걸 내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만주 이러한 간도 지역이 분쟁이 우려되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 역사인데 지금은 여기 아시다시피 만주 간도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여기가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만주 간도가 우리 역사다 이렇게 이제 제기할 것 같으니까 중국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만주와 간도는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주를 우리 역사로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여기는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배경. 세 번째 이제 그 중국의 동북공정의 그러한 내용 있지 내용. 그래서 그러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해 우리의 그런 반박.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반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여기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여러분이 이제 보십니다. 고조선을 갖고 중국은 왜 고조선이 중국이냐 했을 때 기자가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나라의 기자가. 근데 우리는 중국과 관련 없이 단군왕검이 독자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그 키워드 같은 건 이제 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도 고조선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은 기자조선, 우리의 반박은 단군조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고구려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이러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우선 종족.
한족인 고이족이다 이 말이야. 고이족의 후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를 중국 쪽으로, 중국 민족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의 사가들이 중국의 역사서에 밝혔단 말이야. 고구려 사람들은 중국 민족이 아니라 중국과 다른 별종, 중국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역사책에 중국의 사가들이 옛날 역사책에 사기라든가 뭐 삼국지라든가 한서라든가 중국의 정사관랑 우리나라의 정사는 삼국사기지 중국의 정사는 25권이 있어. 25사가 있다고. 사기, 네? 또 여러분이 이제 뭐 한서지리지, 삼국지, 뭐 송사, 뭐 이런 게 많아. 거기에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고구려는 중국 민족이 아니라 중국과 다른 별종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역사학자가 밝힌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학자가 밝혀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저 새끼 우기고 있는 거지. 영역. 봐라 오늘 여기 중국 땅이 아니냐. 여기가 중국 땅이 된 것은요 얼마 안 돼요. 이 중국 한족이라는 놈들은 저 밑에 이 밑에 있는 양자강 이남에 여기 중국의 한족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중국과 관계 없는 거예요. 중국의 그런 역사가 그냥. 그러면서 여기 사는 소수민족 전부 다가 진해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에? 중국의 한족은 이 양자강 이남에서 있었던 놈들이다 이 말이야. 여기는 다 동이족, 중국 민족과 다른 그런 동이족들의 그런 분포 지역이지. 그렇게. 그래서 이 한족 놈들은 바로 일루다가 팽창을 하면서 땅을 갖다가 역사를 넓혀갔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 동이족의 대표인 우리 고구려, 고조선은 여기서 이 중국 쪽으로 역사를 팽창해 갔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날 중국의 땅에서 본다면 중심이 두 군데인 거예요. 어떻게? 양자강 이남과 그리고 이 만주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역사 왕조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야? 여러분이 지도를 갖다가 여기서 이쪽으로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데 여기서 보는 한쪽 눈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위에서 본다면 뭐야? 우리는 이쪽으로다가 뭐야? 사방으로 팽창하는 거지. 이렇게 팽창해 가는 거지, 우리는. 그잖아. 중국 놈들 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놈들은 여기를 갖다가 시대적으로 여기를 장악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했던 것이지.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세력이 부딪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력이 많이 축소가 된 거지. 그지? 그게 아쉬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중국의 영토와 과거의 영토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적용시켜서 여기에 바로 고구려가 있었다. 이런 것은 역사 왜곡이다 이 말입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국제의 외교 무역 형태야. 그걸 가지고 바로 그 고구려가 조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 정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 당시 조공한 나라가 신라도 있고 백제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중국 놈들이 백제하고 신라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 안 해걸랑. 그럼 조공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인데 왜 조공한 신라하고 백제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조공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수단과의 전쟁을 중국은 국내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싸움이었다 이러는 것이고, 중국의 많은 역사책에 고구려 대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국가와 국가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중국은 발해를 하는데, 발해는 소수민족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고, 우리는 말갈족이 아니라 고구려 후손인 대조영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발해가 중국의 왕조가 아니고 우리 역사라는 것은 발해도 밝혔단 말이야. 어디에? 외교문서에.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을 때, 발해의 국왕이 일본에다가 발해의 성격을 그대로 밝혔단 말이야. 어떻게? 고려 국왕.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고 고구려의 그런 전통을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론 말대로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면 일본에 사신 보내갖고 우리는 중국을 본받은 나라 이래야 되는데 발해의 국왕은 우리가 중국을 본받은 게 아니라 고구려와 부여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일본의 외교문서에 밝혔다. 이게 현재 일본에 있다고. 알았죠? 그래서 중국놈이 주장한 것처럼 발해는 바로 저기 중국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성격을 박힌 고구려의 그러한 계승된 나라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 요게 한 번, 두 번 나왔으나 꽤 오래됐어. 그래서 근래에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고구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가 인정한 한국 유산 나오지. 한국의 그러한 세계 유산 나오는데 과거에 이거 잘 나왔었는데 근래는 뜸하더라고. 왜냐? 하도 많으니까. 과거에는 별로 없을 때는 뭐 나오는데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상으로 했는데 안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정도로다가 이제 격화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유산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 있고 자연유산 있고 그리고 기록유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형유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실 때 유형별로다가 구분은 해야 돼.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야. 문화유산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노동력을 가해서 창출한 문화. 알았지요? 대개 이제 이 부동산 이런 게 많지. 그지? 그래서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고. 자연은 뭐요? 손대지 않은 거. 기록은 뭐요? 책. 기록에 남긴 거. 무형은 뭐요? 형태가 없는 거. 풍습이나 관습 같은 거. 됐지? 요 정도 여러분 일단은 구분하시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책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책. 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리하시고 자, 책 19쪽 보십니다. 우선 문화유산 나오죠? 불국사 석굴암. 선생님이 설명 안 하는 것은 제목만 아시면 돼요. 불som 넘어가고 해인사 장경판전은 그 특징 나오죠? 거기에 아까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에서 특징에서 A, B, C 다 보십니다. 자, 그래서 C번을 보시는데 한 장 남겨서 건물 내에 적당한 환기와 온도, 습도 조절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아래 창틀의 크기를 다르게 설계되었다 나오잖아. 그 다르게에다가 밑줄 긋고 동일하게 X 이렇게 하세요. 다르게에다가 밑줄 긋고 더 이상 이제 선생님 이런 거 안 해. 다르게 이렇게 하시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서 선생님 목소리만 듣고 화면은 다른 거 보는 친구들이 이거 다 놓친다. 동영상 보면서 선생님 말로만 듣고 화면은 다른 켜놓으면 안 돼. 동영상 보는 친구에서 지혜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지. 지혜 알았지? 분명히 지혜 있어. 지혜가 많더라고 보면. 깜짝 놀라야지. 너 지혜야? 그러면 오 난가 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일하게 하고 X 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선생님 이제 일요일날 주말에도 여기 이제 겸사겸사해서 회의사 갔다 왔는데 이게 뭐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손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막 못 끊게 해.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 스티커 같은 거. 그렇게. 그래서 다 막아놔갖고 그 특물쌈을 이렇게.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들놈을 데리고 왔는데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뭐 보여야지. 그래서 이제 그 창틀 보고 얘기해줬지. 그 창틀이 이렇게 위아래가 다른 이유는
이 안에 바람이 순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막 해인사 가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의미 있게 꼭 보세요. 의미 있게.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종묘가 나오죠. 종묘는 특징에서 A. 여기 뭐냐? 조선왕조의 왕비하고 왕들 역대를 모셔놓은 거예요. 사당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번들 읽어보시고. 수원화성은 이게 이제 정조 때 만들어진 건데 아마 이제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조 때 축성되었다. 뭐 그런 정도 보시고. 창덕궁. 창덕궁에다 밑줄 긋고 경복궁하고 X.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궁이 경복궁이잖아요. 근데 경복궁은 세계유산이 아니야. 왜냐하면 1394년에 만들어진 경복궁은 걔는 불탔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복궁은 1860년 그때 흥선대원군 때 65년인가 그때 다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경복궁하고 X 보시고 고인돌 그냥 제목 보시고 고창 화순 강화 경주 역사 유적지구 남산지구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 이제 경주라는 곳 땅 자체가 엄청 소중한데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남았다. 지구별로 서울로 치면 뭐 동작구, 남대문 이런 거 있잖아. 그 지구별로 나눴는데 경주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 그 산의 자체가 보물이야. 그게 왜냐면 거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 전부 다 부처님 조각했다고. 그래서 이제 남산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에서 나정하고 포석 쪽은 잘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산지구의 그런 대표적이다.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은 신라의 이 문화재를 몇 개 집어넣은 다음에 다음 중에서 남산지구에 있었던 걸 옳게 나열한 거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나정하고 포석정. 물론 베리 섣불리 입상도 끌었는데 그거 한 4개 정도 보시고 고구려 역사 유적지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조선왕릉도 보시와 참고로 이렇게 제목. 그런데 이제 특징에서 북한에 있는 재릉하고 후릉 또 우리 남쪽에 있는 연산군 광해군묘는 이거는 등재되지 않았어요. 북한 것 때문에 북한에서 신경 안 써두고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왜냐?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등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역사 마을 나오는데 하회하고 양동 나오는데 이건 특징에서 B번 하회 마을은 새 정주를 찾아 이주해간 개척 입양, 양동 마을은 혼인을 통해 처가에 들어가 살면서 자리 잡은 처가 입양이라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 하회 마을하고 그 처가 입양은 이렇게 조선 시대에 이렇게 본다면 어디가 잘 살아? 남자 입장들보다 어디가 잘 사냐? 하회 마을이 잘 사냐? 양동 마을이 잘 살아? 잘 안 돼? 처갓집 사러 들어간다면 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처갓집이 가난한데 들어가? 내가 처갓집 가서 가난한데 여기 살림살 잃고 자고 들어가? 남자들? 아니잖아. 처갓집이 부자일 때 가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양동 마을이 살기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장가가면서 이루어진 마을이고 하회가 뭐야, 하회가. 오늘 아침에 내 고향인가? 뭐 그거 왜 외국에 여자애들 2명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더라고. 6시 이전에 보면 내 고향인가 뭐 있어. 그 버스 이렇게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오늘 아침에 하회마을이 나오더라고. 그거 한번 하회마을에서 그 하회마을이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거를 뭐라냐 그거를 극화했더라고. 그래서 거기 수상 그 하회마을이라는 게 이렇게 물이 휘몰아친다 이 말이야. 회자가 뭐야 이게 휘몰아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형성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게 물. 그래서 여기에 수상무대를 갖다 설치해놓고 하회마을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걸 극화했더라니까. 그래서 그리움 두고 속가지는 막 그놈이 누구야? 그대요? 뭐 했잖아. 뭐 쏘는 놈, 키 큰 놈. 몰라요? 산삼인가 심신인가 뭐 있잖아. 그거.
심신인가? 그놈이 거기 주인공 나오더라, 아침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회마을, 여기는 물이니까 바로 여기 제방독을 쌓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개척하면서 마을을 형성했다, 이 말이야. 어? 알았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남자들이 뭐 장가 가서 처가 생활하면서 이루어진 게 하회마을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지.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걸 헷갈리면 되냐고! 안 되지. 네? 자, 남한산성 백제 사치고 백제 역사 유적 중에서 부여지구를 중심으로 보세요. 한국의 자연유산은 두 군데요. 제도 화산섬하고 용암동굴. 자, 이제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조선 성격, 조선 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 때까지. 우리가 조선의 왕은 25대 27이야. 27이지. 태종태에서 문단세 나오잖아요. 이제 헌철고순. 그런데 왕은 27대인데 실록은 25대까지만 인정해. 그래서 고종과 순종은 아니야. 유님에도 알았지? 네, 그래서 고종과 순종은 아니다 하는 거. 거기 고종, 순종, X 해놔. 훈민정음 보시고 직침시 유절.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4번에 보면은 청주 흥덕사에서 금소활자로 찍은 거고 1377년에 의 서양의 구텐베르그보다 70년 앞서서 바로 금소활자로 인쇄한 거지요.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다고? 아? 프랑스에 있다고. 그래서 오전에 우리 근에서 배웠지. 병인양에 때 약탈했다 그랬지? 아니요 그래야지. 고개를 이런 놈이 있어. 아니요. 대답하기 싫으면 좌우로. 그러니까 뭐 대답할 때 잠깐만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해야지. 어느 순간에 이래버리면 선생님이 저거 할 때 나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확실해야 돼. 아니오가 아니오로 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그게 굳어져 갖고 시험 볼 때 그게 나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는 것 좀 정확히 안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탈해 간 게 아니라 수집해 간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것 중에서 약탈해 간 건 뭐라고? 외교장을 도서라고. 승정원일기 제목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제목 조선왕조 의궤 그 성격을 기억니은 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니은,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징으로 와서 그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조선왕조 의궤는 전부 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의궤 같은 경우 조선 전기에도 제작됐는데 조선 전기에 제작된 거는 왜 현재 전하지 않을까? 임진왜란때 불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조선왕조 의궤는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안 돼요? 조선 전기부터 제작되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만 전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보라는 거예요. 동의보감 제목 보셔. 일성록, 5.18 민주화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 기록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거기다가 좀 더 써놓어. 그래서 여러분 12번하고 여러분이 유교 책판 이거 써놔. 유교 책판. 그리고 13번하고 여러분이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이런 것이 이제 다 등재가 됐어요. 자,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유네스코 무형유산인데 이건 전부 다 제목만 아셔. 제목만. 그래서 무형유산이 뭔지 알지요? 풍습이나 관습 같은 걸 말해. 음악 같은 거, 무용 같은 거를. 그걸 말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맨 끝에 가면은
그 17번이 농악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무형유산에서 여러분이 맨 18번하고 여러분 또 하나 써놓어. 줄다리기. 그래서 과거에 별로 안개데스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근래 와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안 되더라고. 만약에 된다면 어렵게 나오죠. 어떻게? 내용을 물어보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에서는 내용까지 설명했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아까 내용을 설명한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1시간에 걸쳐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살펴봤고요.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선사시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